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또 학교에 다시 출석을 하게 되면은 그때 나머지 부분은 이어서 나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 선형 구조에 대해서 1학기 때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비선형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맛배기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선형 구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리, 두 번째는 그래프입니다. 트리와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트리와 그래프가 어디에 쓰이는지 또 왜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트리입니다. 자, 트리에서는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죠. 보통 플로우 차트 혹은 뭐 이런 순서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당장 지금 우리가 오늘 점심 아니면은 뭐 내일 저녁 뭘 먹을지 야식도 치킨을 시켜야 되나 족발을 시켜야 되나 치킨집이 문을 닫았는데 그럼 떡볶이를 시켜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결정을 매 순간마다 수없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뭐 우리 집을 잡동사니 처리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집에 집 청소 좀 해야겠어.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뭐 어머니가 청소를 하라고 하시면 청소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잡동사니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물건인가? 아니요. 소장 가치가 있나? 아니요. 팔 수 있나? 아니요. 아직 쓸만한가? 아니요. 그러면 나한테는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 가치도 없으니까 팔지도 못하니까 그냥 버려버린다.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필요한가? 그러면 네, 바로 정리를 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원하는 물건은 아닌데 소장 가치가 있고 선물할 수 있는 거라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하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러한 구조들을 이제 트리나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조직도 우리가 학교 임원을 구성할 때도 이렇게 하나의 회장이 있으면 그 아래에 임원 1, 임원 2, 임원 3 이런 식으로 그 밑에 또 부서별로 이렇게 또 쭉 나눠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조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가계도 우리 가족의 구성원의 그 가계도를 나타내거나 또 우리 컴퓨터 시스템의 폴더 구조. 자, 우리 폴더가 어떻게 돼 있죠? C 드라이브라는 이 드라이브 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폴더가 뭐 프로그램 파일부터 해서 쫙쫙쫙 있었고 내가 만약에 다운로드 폴더에 어떤 파일들을 안에 저장을 하고 싶은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아주 개판이야. 그러면은 어떤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뭐 폴더 여기는 사진 내가 사진만 넣어 놓을 거야. 또 어떤 폴더에는 문서만 넣어 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폴더를 만들어서 또 그 안에다가 뭐 시간대별로 아니면은 목적별로 다른 폴더를 만들어서 안에다가 이렇게 쭉 계층적으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게 바로 이 트리 구조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비선형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비선형 구조는 선형 구조와 대비된다. 아니면은 선형 구조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알던 선형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연속적이었죠. 연속적. 어떻게 연속적이었냐?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배열들을 보면 배열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순서를 매길 수가 있었죠. 근데 비선형 구조에서는 비연속적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층을 나타낼 때도 연속적이 아닐 수가 있죠. 뭐 엄마 쪽 가계도에는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할머니의 뭐 언니가 또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 비연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비선형 구조입니다. 자, 이 아래에서 보면은 비선형 구조란 여기 트리컬러라는 개념을 먼저 알려주면서 이 각각의 채도와 밝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루트라는 하나의 점, 이제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각각의 선들을 이어주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이 루트를 중심으로 파란 색깔에서 채도와 또 밝기를 바꿔가지고 B0, 뭐 B1, B2, B3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은 임의의 두 노드가 주어졌을 때 두 노드 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네. 어떤 포인트와 어떤 포인트, 사물과 어떤 사물, 우리가 계층도, 또 학교 임원 계층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누가 더 상위 개념이거나 아니면 또 상위 대상이거나 이런 거를 어떤 관계성을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선형 구조입니다. 비선형 자료 구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리, 두 번째는 그래프입니다. 자, 트리는 계층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을 하는 이제 자료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는 뭐 지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경로를 찾을 때 이제 그래프를 기반으로 최단 경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또 수도 배관, 배수 시스템, 아니면 뭐 물질의 분자 구조 등 다양한 연결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트리의 개요, 트리의 개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트리는 한국말로 바꾸면 나무죠, 나무. 마치 나무가 줄기에서 가지를 쭉쭉 뻗어 나가는 것처럼 이 노드, 어떤 데이터를 배치를 해서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의 파일들, 폴더들을 저장할 때 사용을 하고요. 정렬과 검색을 하는데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트리는 이 노드라고 불리는 정점, 요 동그라미, 요 A라는 이 동그라미가 이제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B와 C 노드를 잇는 이 선을 간선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트리의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A와 B를 잇는 간선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트리를 형성하는 노드를 가운데서 어떠한 두 정점 사이에도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이클이 어떤 이야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A와 C를 잇는 간선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A 기준에서 B로 가서 B에서 C로 가서 C에서 A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경로,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왼쪽을 한번 봅시다. 왼쪽은 A로 가서 A에서 B로 가서 B에서 C로 갔는데 원래 있던 이 간선이 없으니까 여기 있던 간선이 없기 때문에 사이클이 생기지 않겠죠. 다시 A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가 없죠.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사이클의 정의를 한번 적어 보자면 특정 경로에서 노드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특정 노드에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있는 경우, 네, 이게 이제 사이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A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트리의 용어입니다. 네, 트리의 용어 중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이 루트라는 게 있어요. 루트. 우리가 트리는 한국말로 나무잖아요. 나무의 뿌리에서 줄기처럼 쭉 뻗어나간다라고 해서 가장 처음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을 루트라고 합니다. 그 정점을 루트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나무는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줄기로 이렇게 뻗어나가죠. 근데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회전이 안 되네요. 자,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이게 이제 트리랑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트리 구조랑. 그래서 이 트리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이제 레벨로 표현을 하는데요. 뭐 층이라고 봐도 됩니다. 층. 레벨 1에 있는 1레벨에 있는 그 노드, 단 하나의 노드를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는 항상 루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도 하나의 노드입니다. 노드. 그래서 얘도 하나의 정점.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 루트 노드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A가 이어진 노드는 B라는 노드고 또 하나는 C라는 노드로 이어져서 이 아래에 또 데이터를 이렇게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선은 방금 설명을 했었고요. 옆에 보면 레벨이 있는데 레벨은 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레벨을 나눠보자면 이 A를 기준으로 하나의 레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와 C가 레벨 2에 해당하고 D, F, G, H가 레벨 3에 해당하고 I, J, K, L, M, L이 레벨 4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층이 나눠져 있다는 거는 계층이란 소리죠. 그래서 계층 구조를 나타낼 때 효과적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용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드죠. 방금 설명했던 트리의 기본 요소, 어떤 자료라고 해서 정점이라고도 부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A, B, C, D, E, F, G 이렇게 원이 그려져서 있는 것들이 그 하나의 어떤 자료를 추상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수. 차수는 무엇이냐? 자, 차수는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A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을 의미를 합니다. 차수. 그래서 A의 차수는 2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H의 차수는 연결되어 있는 간선이 하나니까 1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트리의 차수인데요. 트리의 차수는 뭐냐면 자, 여기서 A의 차수는 2, H의 차수는 1, 그리고 B의 차수는 3이죠. 이렇게 각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트리의 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고요. 루트 노드는 말했듯이 트리의 맨 꼭대기에 있는 1레벨에 있는 그 노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간 노드는 가지가 있는 노드, 차수가 0이 아닌 노드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가지를 치는 노드들 있죠. 가지를 이렇게 치는 B 같은 경우에는 D, E, F로 가지를 치고 D는 I, J로 치고 A도 B와 C로 치고 C도 G, H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치는 노드를 간노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지를 안 치는 노드도 있겠죠. 방금과 같이 뭐
I나 J나 E, F, K, L, M 등이 가지가 없죠. 가지가. 이런 거를 단말 노드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말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노드가 있어요. 부모 노드. 부모 노드는 뭐냐? 가지쳐서 나온 내 위에 있는, 내가 가지쳐서 연결이 되어 있는 노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I라는 노드가 있죠. 여기 I라는 노드가 있어요. 근데 얘는 D로부터 가지가 쳐서 이렇게 뻗어 나온 거죠. 그러면 I의 부모 노드는 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F 같은 경우에는 부모 노드가 B가 되겠죠. B. 네. 이런 식으로 어디로부터 가지가 쳐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나랑 연결되어 있는 내 위에 있는 노드가 부모 노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 노드는 그 반대겠죠. 내가 가지를 쳐서 내 아래에 있는 노드가 자식 노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형제 노드는 부모가 같은 노드를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D, E, F는 부모가 B로 같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노드는 서로 형제 노드라고 합니다. 형제 노드. 그래서 D의 형제 노드라고 하면 이 F가 해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레벨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 하나의 그 노드, 루트 노드를 1, 레벨 1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자식을 새끼를 치면 칠수록 이제 1씩 증가를 해서 레벨을 측정을 하고요. 이제 깊이는 루트 노드에서 자신까지 가는 경로의 길이. 그러니까 만약에 K의 깊이는 간선의 개수, 루트 노드로부터 연결된 간선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깊이는 3이 되겠죠. 3. 그러면 C의 깊이는 1이 됩니다. 여기서 잘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C의 레벨은 2입니다. C의 레벨. 그리고 K의 레벨도 4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항상 깊이는 레벨, 그 노드의 레벨 값보다 1이 작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 트리는 루트 노드를 제거했을 때 생기는 트리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기 B라는 이 노드를 기준으로 D, E, F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B가 사라졌어요. 네, B를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면은 D, I, J라는 서브트리 하나가 생기고 서브트리 1번, 그 다음에 E라는 서브트리 2번이 생기고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F 해서 총 3개의 서브트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노드를 삭제했을 때 분할되는, 그로 인해서 분할되는 트리를 의미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조상은 루트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거쳐가는 노드들을 의미를 하고, 포리스트는 몰라도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여기 탐구활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다음 트리를 보고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노드의 값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8개의 항목이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루트 노드네요. 루트 노드는 우리가 트리의 최상위에 있는 노드를 의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노드는 A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F 노드의 부모 노드. F 노드는 여기 있죠. 여기
F노드의 부모 노드는 이 간선이 연결되어 있는 그 한층 위에 있는 노드를 의미를 하니까 B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노드의 자식 노드. 자식 노드는 부모 노드의 개념이 그 관계가 거꾸로 된다고 보면 됐죠. 그래서 C에 연결된 아래로 연결된 두 개의 노드 G와 H가 해당이 될 거고요. G의 차수는 이제 0이겠죠, 0. 그 다음 단노드의 개념은 단말 노드라고 했죠. 단말 노드. 그래서 내 아래로 연결이 되는 내 자식 노드가 없는 이 노드를 단말 노드라고 하는데 D, E, F, G, H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노드는 자식 노드가 있는 노드를 의미를 하니까 A, B, C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노드의 레벨은 자 여기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이니까 H노드는 레벨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근노드 A를 제거했을 경우 생기는 서브트리를 그려보자 라고 하는데요. A를 삭제를 했으면은 이렇게 한 묶음 해서 B, D, E, F, C, G, H에서 두 개의 서브트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